안녕하세요. 1월 DBC 사회를 맡은 파운더 사파이어 한국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1주차 강의는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DBC 2주차 주제는 탱커입니다.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건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강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멀리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다이아몬드 김지영 리더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오프를 동시에 하게 되는 날이 오고 제가 여기에 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텐코아입니다. 아메이 사업에서 지난주에 강의에서 Q&A 왜 아메이가 이상한 거 아니야? 내지는 뭐 판매 아니야? 뭐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께서 의문점이 있으신 걸 조금 푸셨다면 오늘은 그러면 뭘 해야 돼? 난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DBC라는 프로그램에서 단계적으로 배우게 돼요. 저는 여기서 제 소개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업한 지가 이제 21년 됐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안에서 꽤 많은 세월이 이제 지났죠. 올해 이제 새해가 됐고 저는 이 비즈니스 하면서 텐코아라는 시스템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10가지의 핵심 코아를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먼저 요거 하나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면 되게 유명하시죠. 네, 요즘 아들 둘인데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손주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손주 없어서 섭섭하시. 그냥 난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섭섭해요. 그냥 그걸로 끝내. 그렇게 이노베이티브 하는 띵킹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간은 책임져 주지 않을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귀담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그럼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고 윤리 도덕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내가 하는 행동에서 책임지면 그러면서 자기가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게 21세기의 젊은이들이지 몫을 나누지 않을 사람들이 하는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내 지론이야. 오케이? 네.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주변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 저는 이 비즈니스였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아메이에서는 가장 두려운 게 편견이라는 어떤 다른 사람의 시선 아닐까? 근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내 철학이 분명하면 사실 비즈니스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아메이 사업이 왜 어려울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경제적인 부와 경제적인 자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를 얻는 3가지 방법은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물론 직장, 자영, 전문일 다 한 명의 노동으로 한 명의 수입을 얻어요. 내가 오늘 일을 해서 나는 오늘 수입이 아니야. 한 달 후야. 마찬가지죠. 내가 들어가는 곳에서 수입이 나오는 걸 저희는 요 3가지 영역이라고 말해요. 의사 선생님도 내가 수술을 해야 나의 수입이 발생되는 거. 즉, 한 명의 노동으로 한 명의 수입이 일어나는데 그 수입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가 여지껏 많이 여러분의 고정관념 안에 있으셨던 거죠. 그러다가 사업가는 자신의 회사, 종업원들의 노동으로 종업원 수에 비례해서 수입이 결정나요. 사실 사업가라는 말은 100명 이하의 직원에선 잘 쓰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100명 이상의 사업가가 되려면 반드시 시스템이 존재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100명의 종업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100명의 시간을 오너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시면 여러분의 직장 오너에게 시간을 파시는 거죠. 8시간을 얼마에 내가 하루 8시간을 근무해 주 40시간이야. 주 40시간을 나는 월 얼마에 팔고 있는가예요. 결국 시간이 굉장히 돈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매번 그걸 알고 계시면서 쓰고 계신 거죠. 그렇게 인구 종업원의 수에 비례한 수입이 사업가라면 투자가는 자산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즉 내가 일하는 곳에
돈이 들어오는 건 오늘이 아니고 이번 달이 아닌 거예요. 올해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걸 믿고 계속 축적해 나가는 일이 시스템이 있어야만 하는 투자가의 영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세 가지의 부를 잇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게 자유를 얻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있으면 그곳에 내가 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여기에 있지만 돈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구조를 마련하는 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자산을 마련하시려면 반드시 시스템을 사시거나 구매하시거나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 두 가지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려면 이번 생에 저 같은 경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여러분이 회사의 시스템의 일부가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시스템의 내가 일부가 되는 거와 내가 활용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부자들은 자산에 관심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에 관심을 갖는다고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아메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모르는 분이 없을 만큼 유명한 저자시죠.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자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수입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앞에 부분에 그 논나 씨가 얘기하신 21세기 젊은이들, 21세기 젊은 세대가 저는 적어도 70까지는 21세기 젊은 세대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들어갔죠. 인구가 점점 고령화가 됐어요. 그래서 내 나이를 내가 의식하고 사는 건 지금 시대에 바람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산은 나이가 80이 되셨던 90이 되셨던 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 끊임없이 지금은 배워내셔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를 그러면 왜 탱코아의 얘기를 하는데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희 지금 하는 이 DBC가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거와 상관없는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스쿨이 존재해요. 그래서 탱코아는 그중에 행동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시스템은 시간과 관계없는 소득이 일어나요. 나는 오늘 저희가 이제 탱코아를 알려드리면 탱코아 시스템은 내 시간과 상관없는 소득이 일어나게 만드는 지금 나의 행동이에요. 저희가 책을 읽으라고 말해요. 체력을 단련하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책을 읽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제품의 매출이 올라가진 않죠. 그런데 책을 읽으시면 자산을 만드는 시스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행동과 이번 달의 수익과 관계가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일어나는 소득이 시스템이라면 해볼 만하다는 거죠. 오너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있던 없던 수입이나 매출은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DBC를 하고 있지만 저희 탑리더님이 지금 한 명 한 명에게 매출을 전달하는 일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아님이 이걸 증명하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도 비즈니스 시작할 때 저희 권인권 윤영미 스폰서님을 알고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 사업을 거부를 오랫동안 했고 그러다가 비즈니스를 알아들어서 하게 되죠. 하게 되다가 회사의 가치나 나의 철학이 맞닿아 있으면 비즈니스를 선택하고 시작하게 돼요. 그때 선택했을 때 오케이가 되는 시점이 저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아메이의 전 제품의 매출을 여러분이 일으키시는 행위를 오너처럼 그냥 매출을 일으키는 자영업자처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학습하시죠. 뒤에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은 아마 이 자리에 계셔도 지금도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계실 거예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텐코아라는 10가지의 항목입니다. 마라톤의 기원이 있어요. 마라톤이 이건 전설이라고는 하는데 저 어렸을 때는 중학교 책에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영어로 막 공부할 때 이걸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테네하고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가 그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아테네가 이긴 거죠. 그래서 마라톤으로 아테네까지
거리가 한 42.19가 42km 정도가 됐대요. 그래서 그 군사가 이 승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막 뛰어서 아테네의 승리를 얘기하고 간 거죠. 그래서 42.19를 뛰었어요. 그 군사는 죽었어요. 42km를 열심히 승리를 알리고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라톤이 시작되었다라는 전설 같은 기원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계시는 분이 저희 이제 권익원 윤용민 스폰서님의 더 스폰서님의 업라인이신 김일두 리더님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 나이로 치면 올해가 80이신 거예요. 이분은 42.19가 아니라 울트라 마라톤까지 뛰시죠. 아직 살아 계시고 아직 계속 보고 쉴 수 있어요. 근데 이 차이는 뭘까요? 20대인 군사가 80대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죽었고 이분은 왜 살았을까요? 그 차이는 근육인 거죠. 내가 근육을 키워와야만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42km를 저도 아마 죽을지도 몰라요. 제가 만약에 42km를 너무 기쁜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서 저희 집에서 42km 정도 가면 저희 집에서 한 분당 미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분당까지 뛰어서 전달하고 저는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분당 위에 천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차이는 단련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건 나를 단련하고 적정한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이 비즈니스에서 성공자의 근육을 만드는 시스템이 저는 탱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성공자의 근육이 있으신가요? 다 근육은 갖고 태어나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여기 혹시 학교에 교직에 계신 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전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성공해. 성공자라면 책을 봐. 영어 수학보다 학교보다 너 인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봐. 뭐 이런 거를 가르쳐 주거나 경제를 돈은 무서운 거야. 돈에 대해서 저축을 시작해. 이렇게 저는 배우고 자라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국영수 뭐 이렇게 공부해서 대입을 준비했죠. 대입을 준비해서 대학교를 가면 뭘 가르치려고 뭘 하려고 우리가 대입을 가나요?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아까 말한 1번의 1인 노동의 영역으로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1인 노동의 1인 수입의 최대 가치를 올려주려고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배워서 제 성공 근육은 퇴화시키고 제 노동 근육을 강화시켰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배워온 거죠. 그때 경제 서적을 전 중학교 때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하면 성공자들은 이렇게 하더래요. 성공자들은 무슨 근육이 발달했나 봤더니 학습을 끊임없이 한대요. 첫 번째 학습이 육체 학습이에요. 체력을 단련해야 돼요. 건강을 등한시하시면 절대 성공하실 수 없어요. 내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잘 단련하고 책을 읽고 강의를 항상 보고 그 다음에 미팅을 참석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학습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회사를 다닐 때 자영업을 할 때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전 디자이너로 근무를 했었는데 아침에 출근을 보통 9시 출근이면 눈 뜨면 8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8시 반이니까 정말 씻고 바로 출근하면서 모든 교통수단 안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회사에 5분 전에 슬라이딩하고 뭐 이런 생활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다가 자영업을 하게 되고 당연히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들을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의 삶에서 나는 언제 책을 그렇게 봤던가 저는 대학교 딱 들어가고부터는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책이 있다는 것도 저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학습에 대한 걸 어느 순간 우리는 학습은 학생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습을 내려놓게 되면서 성공자들이 하는 패턴을 전혀 보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죠.
근데 이 비즈니스를 하면 처음에 이거부터 만들으라고 하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안 맞는 거죠. 내가 왜 체력을 단련해야 돼? 자기도 바빠. 전 그랬거든요. 저는 출근은 9시인데 퇴근은 12시가 넘었었어요. 저희는 디자이너는 품평회 준비하고 뭐 하면 야근이 일수였기 때문에 12시 넘어서 집에 오면 뭐 씻고 나면 1시 넘고 뭐 자고 눈 뜨면 깜짝 놀라서 뭐 회사 출근하고 이게 반복되니까 당연히 뭐 트렌드만 보지 책을 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회사의 한 부품으로 살았던 거죠. 그 다음에 행동 단계를 하시래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행동 단계를 지금 아메이라는 개념을 빼시고 이거를 보시면 행동 단계에만 보시면 만약에 현대자동차를 다니시는 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현대자동차 싫고 나는 뭐 다른 뭐 BMW를 탈 거야. 이렇게 만약에 하시면 회사에서 좋아하지 않으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품 애용이라는 건 내 회사의 제품이 왜 좋은지는 알고 쓰자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꼭 이거 봐 아메이네가 아니라 행동 단계에서는 정확히 학습하고 행동한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피드백 단계예요. 내 행동에 대한 내 학습에 대한 걸 계속 누구에게 피드백 받는 누구 조언자가 멘토가 있다는 뜻이에요. 성공자들은 이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근육을 만드는 걸 이 10가지를 통해서 성공자들은 이렇게 하더라. 그럼 근육이 돼야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내 근육을 먼저 만드셔야 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중에 학습 단계 들어가는데요. 여러분의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에 만약에 두 분이 내 남편이거나 내 아내면 어떤 남편, 어떤 아내가 더 좋으실까요? 그런데 나는 오른쪽이 좋고 왼쪽이 좋고 남편은 오른쪽이면 좋겠고 뭐 이렇지 않으세요? 이 비즈니스에서 되게 무서운 건 복제예요. 여러분의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고 자랐으면 좋겠을까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 가장 많은 리더님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바뀌어가요. 저 또한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갔어요. 저는 사실은 모든 휴식을 누워서 해야 된다는 주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사업을 하면서 읽어내야 될 책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고 들어야 될 것도 많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7시에 기차를 타고 여기 왔거든요. 이렇게 갈 것도 많아진 거죠. 이렇게 여러분의 근육 증가와 자산 증가는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의 근육을 증가하기가 쉽지 않으신 것도 있죠. 정신의 근육과 성공의 근육도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복은 충분히 근육이 커져요. 저희가 요즘 스쿼트 많이 하시죠. 스쿼트를 처음에 하시면 뭐 10개를 하시기가 어려운 분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스쿼트 나는 꽤 잘해 하는 분도 10,000개 하시라 그러면 못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처음에 10개 하시는 분이 매일매일 하나씩 늘어가시면 어느 순간 1000개도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처음부터 10,000개의 스쿼트를 하세요가 아니라 지금 몇 개가 되시던 늘려가면서 자신의 자산을 늘려가는 그 근육 증가처럼 이걸 통해서 그렇게 늘려가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여러분의 꿈의 크기만큼. 그 근육을 만드시는 걸 이 텐콰를 통해서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의 왓에 해당하는 이 텐콰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고 나서 나가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건 전혀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뭐 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책을 안 읽었네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죠. 그건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이 안에 앞에 것 중에 여러분이 사람이 있어야만, 상대가 있어야만 하는 게 몇 개가 되나요? 보면 소비자 관리, 사업 설명 2개 빼고는 상담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혼자 계셔도 누가 와요. 그래서 나머지는 80%는 여러분 혼자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아니에요. 혼자 80%를 해내시면 2개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 전에 내가 준비가 돼 있는 근육을 만드는 거에 집중하시는 게 텐콰라는 것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왜 이렇게 길었는지 아시겠죠? 체력 단련 요거 한 장으로 끝입니다.
네, 체력 단련이에요. 체력 단련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운동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원래 운동을 해야 하더라도 영양 상태가 떨어지는 운동은 여러분한테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저는 체력 단련이라고 말했지 운동하기라고 하지 않아요. 저희 비즈니스 핸드북이라는 거에도 체력 단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체력을 올리시는데 난 너무 힘이 없어. 난 근력이 너무 약한데 오늘부터 지금 저기 25센트 라이드 자전거를 타시잖아요. 그럼 구토하세요. 근력이 없으면 사람의 몸은 생체 반응이 그렇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단백질 드시고 더블엑스 드시는 거 여러분의 체력 단련에 굉장히 필요해요. 저는 영양소를 골고루 드시는 게 체력 단련의 사실은 1번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운동이에요. 운동 당연히 하셔야 돼요. 저도 운동은 하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할 때와 안 할 때의 사람들의 뇌에 호르몬의 양이 되게 다르다고 해요. 근육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력 단련 이러면 많이 챙겨 드시고 영양 관리 잘 하시고 이러니까 영양제를 먹으라는 거네가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 단백질이든 미네랄이든 비타민에 해당하는 음식을 해서 드셔도 돼요. 뭐 집에서 콩을 갈아 드셔서 한 대를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간편하게 드시라고 이게 나온 거죠. 저는 운동, 영양소 함께 하시기를 권합니다. 진짜 체력 단련은 같이 하셔야 시너지가 나요. 자전거만 타셔도 물론 건강하실 수 있어요. 근육은 커요. 근데 근육을 킵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단백질과 당도 필요하고 비타민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7545예요. 일주일에 적어도 5번 꼭 운동을 하시면 좋겠죠. 45분 이상 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렇게 계속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자전거가 저는 스피닝 10분 타고 저혈당 와서 저도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25센트 라이드에 대해서는 막 딱히 나중에 웰니스 코치 하시는 리더님이 오시면 아마 많이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네 스피닝 잘 못해요. 저 인터벌도 딱 2km 타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뭐 그래서 저는 요즘 서익환 약사님의 그 인터벌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그거는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영양소로도 어느 정도 살은 뺄 수 있다는 거.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책 읽기입니다. 책 읽기는 매일 30분이 읽으시면 좋아요. 책을 많이 읽는 아이일수록 머리가 좋아진대요. 미국 소아학회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부모가 한 단어 한 구절을 읽어줄 때 수천 개의 뇌세포가 반응하고 시냅스 간 연결 구조가 더 밀접하고 단단해져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즉 인지, 언어 능력이 다 커지는 거예요. 시냅스가 저희가 이 신경세포 사이사이 여기를 시냅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시냅스가 아이들이 긍정적인 자극을 받으면 엄청 좋아진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가 공부가 안 했을 땐 엄마가 책 구절을 많이 안 읽어주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주시는 부모 이렇게 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엄마가 책을 많이 읽어주시려면 내가 먼저 책을 많이 읽는 부모가 되어 있으셔야 아이들의 책을 훨씬 잘 알아듣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책도 읽으면 딕션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읽어도 읽어줄 때 포인트를 훨씬 잘 아이들한테 강약 조절을 잘해서 읽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읽어도 내 책의 양이 많으면 훨씬 잘 읽어줄 수 있는 거죠. 책의 즐거움을 아는 아이들은 중독되지 않는데요. 이게 쓰는 뇌의 영역이 달라서 그래요. 중독의 영역은 전두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들어가면 아이들의 지식에서 즐거움을 느끼면 중독되는 그 뇌의 즐거움과 전혀 다른 구조로 가요. 그래서 이 어릴 때 책을 즐겨본 아이들은 일상에서 쓰지 않는 수준 높은 단어를 쓴대요. 여러분 아이가 수준 높은 단어를 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는 안 읽고 아이한테 읽으라 그래. 굉장히 좀 그렇지 않으실까요? 제가 책을 가장 많이 본받겠구나. 책이 집에 읽는 엄마의 모습을 많이 노출시키는 건 아이한테 책에 대한 흥미 유발하기가 가장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책 읽기는 아이를 위해서도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럼 어른은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부자들은 다 책을 읽는데요.
그래서 부자들은 책에 관계된 서로 대화들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여러분은 어떤 책을 보시나요? 아메이 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 아니야? 다단계 아니야? 하는데 저희들은 밑에 있는 책들을 읽어요. 저는 매일 저녁 저는 코로나 터지고 저희가 그때부터 저녁에 10시부터 30분간 매일 책 읽기를 주 5일을 해요. 그래서 독서 토론을 하지 않고 그냥 읽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외부에 있으면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4년째 책을 읽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책을 같이 읽어냈고 얼마 전에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 2024까지 지난 3, 4일 전에 이것까지 읽었어요. 저는 이 위에 트렌드에 된 거, 미래에 관계된 거, 저는 이전에 관심 없었던 분야예요.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든 내 현재가 너무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 비즈니스 하면 미래는 다가올 현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에 앞으로 다가올 현재를 준비하는 건 트렌드를 적어도 알아야 된다는 건 이 책 안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책을 읽으시는 분과 교류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밑에 있는 책은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넣어놨는데요. 저희 창립자 두 분의 서적입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와 영원한 자유기업인이라는 두 책을 저는 읽고 이 비즈니스는 스폰서와의 유무와 상관없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철학을 가지고 이 생각을 우리한테 내려준 사업이라면, 회사라면 믿을만 했거든요. 그 수많은 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어마어마한 강의에서 리더님들이 다 풀어주고 계시죠. 꼭 한번 이 책은 읽으시고, 저는 원하시면 가능하시다면 적어도 3번 이상씩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시대에 어떻게 흘러가는 이 환경이 위험한 이 시대에 이 두 분이 60년 전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이끌어 왔는지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시작하는데 저도 처음에 책이 너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먼저 처음에 사기부터 했어요. 책 읽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책 사기를 했어요. 책을 사고 그 다음에 제가 읽어낼 책을 한 서너 권을 항목별로 성공서적 아니면 이렇게 회사에 관계된 서적, 제품에 관계된 거, 건강에 관계된 걸 제가 있는 곳에 다 다르게 배치를 했어요. 메모를 해야 되는 건 책상 앞에서 보는 거, 그다음에 자기 전에 보는 건 성공 스토리나 이렇게 보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눠서 책을 쪼개서 되게 많이 봤어요. 소설이 아니니까 한 권을 꼭 한 번에 다 읽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챕터별로 읽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가 나는 오늘 한 3시간에서 한 권 읽었어. 이게 아니라 습관이잖아요. 근육이에요. 매일 하시는 게 중요해요. 1년에 한 번 헬스장 가는 건 무슨 의미예요? 1년에 1월 달에만 헬스하고 운동하는 거 무슨 의미예요? 근육이 늘지 않죠. 모든 근육의 근은 끈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속성이 있으셔야 되는 거라서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힘드시면 전자책을 보셔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책을 좀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몇 페이지더라를 못 넘기겠어요. 그리고 또 눈도 좀 피곤하고, 저는 활자책을 좋아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전자책을 훨씬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선택하기 편한 걸로 먼저 들어가서 내가 먼저 책과 친해지기부터 시작하시고, 매일 30분이 힘드시면 한 권을 다 읽는 게 아니라 매일 10분부터 이렇게 해서 책과 친해지는 근육을 키우시는 거죠. 눈 근육과 뇌 근육이 발달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강의 시청이에요. 강의를 보고 듣고 해요. 여러분이 성공 스토리 이런 거는 이제 큰 성공을 하신 리더님들의 동기부여성 강의예요. 아, 이런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돈 자랑하는구나, 여행 자랑하는구나가 아니라 그분들의 그 앞에 삶에서 그까지 간 과정에 집중해서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유튜브가 워낙 많이 나와서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니면 강의를 들으시거나 음원을 들으시거나 다양한 채널로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부터 내가 채널로 선택하시고 스폰서의 안내를 받으셔서
어떤 거부터 들으실지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한 개를 들어내시는 거예요. 매일 한 명의 스토리와 매일 하나의 어떤 전문가적인 강의를 내가 들으면서 내가 계속 어떤 성공자의 근육으로 내 몸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성공자들은 이렇게 생활을 했구나. 성공자들은 자기 관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걸 매일매일 들으셔야 근육이 생기시겠죠. 성공 스토리가 있고 저희는 제품도 있어요. 저희는 제품 강의를 저는 처음에 다 테이프로 들었는데요. 저는 그거 듣고 막 필기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사실 제품을 감동받아서 사업을 시작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아메이 사업을 선택해서 한 케이스라서 제품에 대한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학습이 시작되고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농법으로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만큼 제품에 대한 걸 제가 많이 공부하게 되니까 사실은 소비자에게 말할 때 제가 부끄럽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걸릴 게 없는 거예요, 마음에. 양심에 조금도 찔림이 없는 거죠. 누구한테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기에 이 제품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걸 전 제품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꼭 이런 채널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에요. 지난 12월에 했던 시스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10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NMB라는 강의가 또 있을 거예요. 너츠 앤 볼츠.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Q&A. 이런 DBC 시스템이라는 어떤 시스템 강의 또 아메이 사업에 대한 시스템이나 노하우에 대한 걸 저희가 이제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아메이에 관계된 강의죠. 이런 것들을 내가 종류별로 편식하지 마시고 제품만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제품만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계속 내가 제품 전달만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나의 생각, 나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으려면 책을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성공자나 시스템에 대한 강의를 꼭 같이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미팅 참석입니다. 제가 미팅 참석에 그냥 간단하게 시간표를 넣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학교에 가잖아요. 미팅을 들으면 미팅이 너무 많아. 미팅을 뭐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엄마 학교를 3년이나 다녔는데 언제까지 학교를 다녀야 돼요? 오늘도 또 가요? 내일도 또 가요? 또 국어예요? 또 영어예요? 다른 과목 없어요?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시겠죠? 시스템의 중요는 반복이에요. 같은 과목인데 TBC가 지금 이번 달에도 하고 다음 달에 또 하고 그 다음 달에 또 할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들어야 돼? 이건 내 아이가 엄마 학교를 언제까지 다녀야 돼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활용하시려면 내가 굉장히 익숙할 때까지 이걸 학습하시는 거죠. 아이는 언제까지 다녀요? 12년을 다녀요. 근데 보시면 국어는 계속 있어요. 도대체 한국말을 뗀 지가 언젠데 고등학교 때도 국어를 해요. 그리고 영어는 고등학교 때도 아직도 못했는지 계속 영어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초등학교 때도 영어를 하네요.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체육, 사회 이렇게 계속 과목만 바뀌지 계속해요. 그래서 12년 동안 시간표를 보세요. 1교시부터 7교시. 초등학교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나 봐요. 초등학교도 7교시까지 있고 8교시도 있어요. 초등학교가 1호도 해요. 뭐 이런 학교 시간표도 있어요. 이글드림 시간표 한번 보시겠어요? 너무 많이 비어있죠. 그런데도 성공이 된대요. 다른 거죠. 이 목적과 이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시스템에 내가 소속하기 위한 학습이 되게 많았다면 물론 국어 잘해야 되죠. 영어도 하면 좋죠. 수학 암산 잘하면 좋지만 우리에겐 핸드폰이 있죠. 하지만 이 앞에 이유는 학교라는 시스템인 거예요.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안에서 아이들과 사회관계도 배우고 인간관계도 배우고 그 안에서 서로가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그 단계에 엄마가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엄마도 좀 자유롭고 그렇지 않으세요? 학교 시스템이 없으면 엄마가 자유롭지 않잖아요. 학교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글드림 시스템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내 파트너, 내 스폰서와 상관없는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밖에 없어요. 1교시밖에 없어요.
어쩌다 2교시. 근데 같은 거 해요. 화요일날 OM이 온라인인데 오픈 미팅이에요. 오퍼튜니티 미팅이라고도 하는데 사업 설명 같은 걸 하죠. 온라인을 들으셔도 되고 울산도 목요일날 하나요? 그럼 목요일날 오프라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의 미팅이 열려요. 다 합해서 시간은 2시간 정도. 이 시스템으로 2, 5년이면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시스템이에요. 왼쪽에 내 아이보다 내가 훨씬 더 좀 쉬울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여러분 중간에 다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1시간 1시간의 시스템만으로도 가능한 게 시스템의 힘이고 탱코아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이 미팅을 참석하는 걸 100% 하셔야 된다는 의미는 내가 시스템을 활용을 잘하기 위한 걸 내 몸에 익히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강의나 미팅이나 이런 걸 매일이라고 말하고 100%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이게 단련이에요. 그게 근육을 만드는 일이에요. 종류는 별로 없고 단순한 일인데 반복하는 일인 거예요. 아메이는 많은 창의적인 일을 요구하지 않아요. 단지 반복해서 성장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아메이 사업이 모기향 같다는 얘기를 제 파트너한테 많이 하거든요. 맨날 같은 자리를 맴맴 도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경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믿으시면 이 사업은 반드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희가 이런 주 단위로 열리는 미팅이 있고요. 밑에는 OSR, 무빙업, 드림나잇, 뉴스타트 세미나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또는 두세 번 열리는 큰 미팅이 있어요. 이 비즈니스는 큰 미팅에 반드시 참여하시는 게 좋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지. 전 처음에 비즈니스를 할 때 저는 서울에선 제가 스폰서님이 안 계셔서 제가 혼자 미팅장에 이렇게 앞에 앉았어요. 근데 3선에 앉으라고 해서 굉장히 한 3시간 전에 와서 이렇게 앞에 앉아서 강의를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큰 펑션에 무조건 참석하고 미팅 100% 참석하면 된다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미팅에 대한 건 지금도 항상 사수해요. 전 미팅에는 양보가 없어요. 그래서 미팅 안에서만 나는 파트너를 키우겠다. 나는 미팅에서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걸 그때 마음 먹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마음먹은 이유는 저의 다른 달란트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다른 달란트가 있었다면 전 다른 걸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중고 12년을 개근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거예요. 난 개근은 자신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미팅장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모든 걸 이뤄나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내 몸을 담고 있는 이 미팅장의 2시간으로 여러분 인생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해볼 만하시지 않으세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온라인도 자리 지키시고 비디오 켜셔야 돼요. 비디오를 끈다는 건 아까 보시면 강의 시청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비디오를 끄는 건 누가 나를 보지 않는다는 건데 음원만 듣는 거죠. 나는 앉아서 필기를 해. 그러면 필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미팅 참석이고요. 끄시면 강의 듣는 건 음원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미팅이 100%인지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시스템은 이렇게 미팅에 8단계 미팅이 있죠. 처음에 미팅은 실내 쌓기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 요리 미팅 이런 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설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OM이라는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오고 오늘 같은 자리가 스텝 3예요. DBC를 오셨죠. 그리고 탱코아 미팅은 DBC를 수료하신 리더님들께서 아마 다이아몬드 팀 단위로 미팅을 여시게 될 거예요. 거기서 이 탱코아를 하나씩 여러분들이 짚어나가면서 피드백까지 받으시면서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미팅이 열려요.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소비자가 이미 생기고 계실 겁니다. 밑에 있는 과정은 스페셜 미팅이고 1년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미팅이라서 자격 요건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도 지나가시면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까지 가실 수 있다는 저희는 8학년까지 존재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8년은 아니고요. 기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늘렸다 줄였다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목표만큼 교정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천 년을 이거 버틴 잠깐 빙하가 볼게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얼음 조각에 의지한 북극곰의 모습은 기후 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북극. 국내 연구진이 북극의 빙하 소멸이 예상보다 훨씬 더 일찍 찾아올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기후 예측 모델들이 빙하 감소를 과소평가하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수치 모델 예측값보다 실제 빙하가 녹는 속도가 더 빨랐던 겁니다. 위성 관측 자료의 녹는 속도와 모델에서 시뮬레이션한 녹는 속도를 비교했고요. 그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의 전망 해빙 녹는 속도 보정을 해줬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30년대에는 북극 빙하가 모두 사라질 전망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올해 승인된 6차 보고서 예측보다 10년이나 더 빠른 겁니다. 특히 저배출 정책을 쓰더라도 2050년대에 북극 빙하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북극의 빙하 소멸은 기후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햇빛을 반사하는 얼음 대신 검푸른 바다가 태양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난화는 증폭됩니다. 그 반응으로 북극과 중위도 간 온도 균형을 맞추려는 제트기류가 요동치면서 극단적인 날씨가 잦아지는 겁니다. 암울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좀 대응을 좀 서둘러야 된다. 이 노력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네, 보셨죠? 제가 제품애용에 이걸 넣은 이유는 환경인 거예요. 저는 사실 소비자한테 막 ESG 경영을 많이 얘기하진 않아요. 이유는 소비자가 ESG에 관심이 없으면 무슨 말이야, 뭐 LPG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환경을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 겨울에부터 계속 다큐멘터리를 좀 보니까 이 북극과 남극 그린랜드와 이제 빙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많이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신 분들 계시겠는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충격적인 게 이 빙하가 지금 이렇게 2030년 되면 북극의 빙하가 지금 소멸될 위기라고 해요. 빙하 전체가 녹으면 해수면이 7m가 상승한대요. 근데 해수면 7m 상승이면 저희 나라에 꽤 많은 부분이 많이 가라앉겠죠. 없어지는 거죠. 섬 같은 곳은. 근데 적도 쪽에 인도네시아 쪽은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빙하가 원래 푸르고 하얀색인데 그런 빛 반사를 하는데 지금 얘가 회색의 빙하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빙하가 빛을 흡수해요. 복사열이 생겨요. 이게 가속도가 붙는 거죠. 그걸 지금 막을 수 없다라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왜 이 제품 세제와 넣냐면 그래서 탄소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 탄소 규제가 우리나라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시설에 대한 게 너무 크죠. 그래서 저탄소 배출을 하는 게 너무너무 지금 심각한데 이 회사는 처음부터 환경에 위배되는 거는 만들지도 않는 거죠. 저희에겐 가장 환경에 도움이 되게 물과 이산화탄소로 배출되는 세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환경을 생각해서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 제품을 공부하고 나면 이 세제를 안 쓰는 게 너무 마음 아파야 되시는 거예요. 가치가 얼마에 있던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격도 훨씬 싸요. 회당 가격은 굉장히 싸죠. 비싼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제가 뭐 이랬는데 뭐 50만 원이야. 이러면 어떻게 할 수 없죠. 빙하가 내려앉아도 우리는 이걸 써야 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렴한 가격에 환경을 생각하는 세제예요. 가치를 따져서도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게 지구를 위해서도 내가 뭔가 일조한다면 저는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제품을 써야 된다는 전 세제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제품이라고 선택이 됐다면 공부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게 애용이에요. 이거 아니면 가슴 아파서 다른 걸 쓰는 게 마음 아파. 다른 분들이 다른 세제를 쓰고 그 하수구에 내려가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짠하면 이 제품에 대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저는 그렇게 아메이 사업을 공부로 사랑하게 됐어요. 저는 학습을 하지 않고 세제에 대해서 왜 뭐가 좋은지 몰랐는데 공부하고 나니까 이 제품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려보내는 하수구의 세제가 환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그나마 내가 잘 선택했구나를 한 번 더 알게 해준 지금 이 뉴스인 거죠. 제가 안티에어폴 샴푸만 올렸어요. 저는 공부를 하고 나서 안티에어폴 샴푸를 전 지금도 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가 빠질 때 이 불안함이 나이가 들면 점점 생기시잖아요. 그런데 이 안티에어폴 샴푸 나오기 전에는 저는 프로틴이나 오메가를 먹고 탈모 예방을 하시라고 많이 말을 했는데 제가 이걸 공부하고 나서 이 징크피리디온이라는 성분이 어떻게 되면 모근을 쫀쫀하게 이렇게 계속 조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고 두셔야 얘가 쫀쫀해지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바르고 바로 샴푸를 하시면
쫀쫀해질라 했는데 행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가 모르겠어, 안티에어폴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공부해 보시면 바르고 적어도 2, 3분을 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발에 바르라는 게 아니라 모근에 하라고 하죠. 얼마나 순해야 샴푸를 모근에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시면 이 샴푸를 100% 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안티오폴 샴푸를 쓰는 방법 알려드리고 해서 효과 안 보신 분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근데 더 탈모를 나는 막고 싶어 그러면 헬멧을 하나 쓰시면 좋겠죠. 이렇게 내가 공부해보고 너무 괜찮으면 그들한테 정보를 주는 게 판매가 아닌 거예요. 그 정보는 그들에게 진짜 희망이 될 수도 있지 않으세요? 모발이 10만 개예요. 근데 매일 10개만 덜 빠져도 1년에 3,650개가 덜 빠지잖아요. 그런데 탈모 이거 이식하시는 분들은, 모발 이식하시는 분들은 5,000모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사요. 이렇게 심으시잖아요. 근데 엄청 아프시대요. 근데 내가 매일 10개만 덜 빠지는 샴푸만 있어도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선택은 그들의 몫이죠. 저희는 시스템이에요. 내가 애용했고 안내했고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인생이고 그들의 모발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품을 내가 공부해보고 쓰시면 불만족할 제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족 보증 제도를 당당하게 하는 회사인 거죠. 6번째 소비자 클럽입니다. 만들기. 15에서 25명을 만드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입교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아메이 제품을 아직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여기서 쓰지 않는 제품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쓰지 않는 게 다 있다면 아메이 사업이 쉽진 않아요. 근데 쓰지 않는 게 별로 없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건 아메이의 카탈로그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걸 바꾸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나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게 소비자 관리예요. 그런데 수백 명을 관리하라는 게 아니죠. 15에서 25명이에요. 기간도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나는 1년에 한 명씩만 관리할 거야. 그래서 10년 동안 나는 15명에서 25명을 할 거야 해도 여러분들이 매출로 따지면 이렇게 하시면 적어도 연 1억을 넘는 매출을 올리실 거예요. 소비자 10명이어도 연 1억을 넘기실 수 있어요. 이 비즈니스가 확장 범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든 하지 않던 이 제품을 좋아하는 기간이 길면 매출이 제로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산인 거예요. 혹시 여기에 브론즈 파운데이션 9% 하시는 리더님들 계신가요? 그분들이 1년 매출액이 한 3천만 원 될 거예요. 내가 뭘 해서 1년에 3천만 원이란 매출을 올리지? 내가 아메이에서 정말 얼마나 3천만 원 올리기 위한 무슨 노력을 했나 보면 가장 BF 리더님들이 많이 하는 건 학습이에요. 학습으로 브론즈 파운데이션까지 갈 수 있고 월 10만 원 정도는 버실 수 있어요. 그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자산의 속성에 내가 한 행위가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했던가 내가 무언가를 계속 서서 노동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키웠더니 내 근육을 키우고 내 실력을 키우고 내 트렌드 분석이나 내가 학습량을 올렸더니 내 매출이 다른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시스템이고 이 비즈니스는 시스템대로 하지 않으시면 아메이도 세일즈하고 똑같아요. 시스템을 모르시면 그냥 아메이는 세일즈로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미팅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아메이의 편견을 가진 한 걸 하지 마시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소비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언젠간 이런 소비자 클럽이 만들어져요. 수백 명을 만드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10명, 15명 또는 25명 내 볼륨에 맞게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혼자서 공부해보세요. 누가 머리숱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 물어보면 알려주세요. 아까워서 안 알려주시면 그건 나쁜 거죠. 그래서 알려주시면 그분들이 구매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와요. 내가 건강이 어떻게 건강해졌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알려주고 이런 게 내가
앞에 부분에 이 5가지가 굉장히 잘 돼 있으면 6번째 이 소비자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느시게 돼요.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먼저 만드시면서 함께 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15명에서 25명의 소비자 클럽을 만드시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의 캐시백은 항상 받게 되실 거고, 그건 자산의 형태의 100만 원을 여러분은 월 받으시게 될 겁니다. 최하 100이고 대부분 이 정도의 소비자 클럽이면 250에서 300만 원인 이제 독립하시는 리더님들이 보통 이런 소비자를 가지고 계시죠. 7번째 사업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 설명. 사업 설명은 10-10-10이라고 저희 이글드림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10명에게 사업을 설명하면 532가 나와요. 5명은 뭐 단순 소비자 뭐 이렇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3명은 일회성 소비자, 그 다음에 애용 소비자, 2명은 사업을 해볼게. 20% 정도는 사업을 할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사업에 관심 갖는 흥미 유발하는 사람이 2명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업 설명을 하시는데 뭘 하셔야 되냐면 나를 보여주고, 우리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품을 안내하고 플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 설명에 주로 프로덕트만 얘기하면, 제품만 얘기하면 소비자들이 오해하시는 거죠. 거봐, 또 제품 사라는 거구나. 아메이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부담스러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다면 내가 제품만 많이 공부했나? 뭐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항상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걸 주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품 공부만큼 시스템이나 아메이의 가치를 꼭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플랜을 나누는 거죠. 쉐어더 플랜이니까. 주 3회 월 10회 이상 하시면 3개월 안에 여러분과 함께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자고 하는 분들이 반드시 나오시게 돼요. 그래서 안 나왔으면 내 플랜을 점검하시는 건데요. 아메이 사업은 근데 yes, no가 아니에요. 이 사업 설명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내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음을 알리시는 거예요. 사업자를 만드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포커스는 yes냐 no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do or not이에요. 내가 사업 설명을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이 사람이 사업 설명을 듣고 하는가 안 하는가는 여러분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횟수를 더 올리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사업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체크하시고 이 사람의 반응엔 그렇게 많은 신경을 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명에서 25명의 사업자 나올 때까지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대부분 이러면 소비자는 금방 나오고요. 100회 STP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입교하신 리더님들이 초기 3개월에 빠르게 스폰서의 도움을 받으시던 해서 사업 설명 횟수를 올리시면 습관이 돼요. 근데 아메이 사업에서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거절할까 봐잖아요. 근데 초반에 거절을 많이 받으면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저는 거절도 하나만 기억이 남더라고요. 너무 큰 거절을 받으면 앞에 받은 작은 거절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다음날 되면 누가 제품 주문하면 앞에 거절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거절을 계속 받잖아요. 여러분들은 거절의 종류를 다 기억하실 수가 없어요. 하루에 만약에 내가 주 3회를 받았어요. 1년에 12개예요. 12개 거절을 다 나열하시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기억 못해요. 우리 뇌가 그렇게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너무 괴로우면 다 잊어요. 그래서 몰아쳐야 돼요. 근육처럼. 거절의 근육을 키우시면 단련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항상 사람들이 뭐 하세요? 물어봐서 아메이 사업이면 깜짝 놀랄 때 쾌감을 느껴요. 날 무서워하는구나? 이렇게 무섭겠다 뭐 이렇게 하고 무서우면 저한테는 프로스펙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본인도 하세요? 저도 해요. 이랬으면 끝난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관점 차이로 너무 즐길 수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남한테 무섭게 보이겠어요. 오로지 아메이밖에 없어요. 아메이를 얘기할 때 제일 그래도 조금 무섭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상담입니다. 상담은 not working hard but working smart라고 말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아메이 사업을
애프터 이제 이따가 하시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을 어떤 걸 열심히 하실지 되게 궁금해요. 제 파트너들한테 하는 말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현명하게 하세요. 그러려면 방향성이 중요해요. 제가 상담에 이 관역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절대로 아메이는 1도라도 어긋나면 시스템에서 내가 굉장히 많은 걸 벗어날 수 있어요. 특히 내가 비즈니스의 속도를 올리고자 하면 방향 점검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아메이는 열심히 하는 일이 아니라 제대로 방향성 있게 현명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투리 시간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열심히만 해서 될 일이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거면 일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잘하고 부업으로 하시는 일은 못 하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부업으로 하셔도 된다는 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과 현명함. 그래서 현명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유자격 플래티넘 이상의 스폰서님과 이 시스템에 조인되어 있는 리더님과 상담을 하셔야 돼요. 스폰서와 상담하시고 형제 라인과는 절대로 상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형제와 상담하세요? 안 하시죠? 언니, 오빠, 뭐 동생하고 별로 상담 안 하잖아요. 뭐 상담하세요? 부모님의 문제가 있을 때, 재산에 문제가 있을 때 상담하잖아요. 크로스라인을 원하지 않는 건 긍정적인 요소 같지만 실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비교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폰서가 나에겐 최상의 스폰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비즈니스를 밀고 나가실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가시는 일이라서 절대로 형제 라인과는 상담하지 마세요. 눈인사와 뭐 이렇게 지나시면 되겠죠. 안부만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윈윈 전략으로 가장 잘 가시는 건 스폰서와 상담하시는 겁니다. 상담은 솔직하게 하셔야 되고 양식을 가지고, 그리고 사업 초기에는 주 1회 하지만 나서 월 1회는 꼭 하셔야 돼요. 자주 하는 파트너 있으신 스폰서님들은 이 리더가 성장한다는 걸 알아요. 상담은 보고 상담하지 마세요. 왜 내가 하고 온 걸 상담해요? 그건 상담이 아니잖아요. 상담은 받고 나갈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진로 상담하잖아요. 진학 상담하잖아요. 대학교 시험 치고 상담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비즈니스는 꼭 하고 나서 할까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어요. 스폰서님, 저는 이분을 만날 건데 이분의 성향은 이래요. 저 오늘 사업 설명할 건데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미리 계획을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 양식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양식은 비즈니스 핸드북에도 있고 스폰서에게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썼어요. 스폰서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괴로운 걸 막 얘기하면 나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스폰서는 마음이 너무 짠하고 들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해결이 되고 속 시원하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막 괴로운 걸 말하고 나면 괴로운 게 계속, 이 감정은 항상 말할 때 증폭돼요. 그리고 에너지도 증폭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좋은 일 있고 오늘 괜찮은 일을 얘기하는 게 훨씬 좋지 않으세요? 싸우고 괴로운 일 말하면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엄마가 학교 대신 갈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비즈니스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내가 가장 긍정적인 상태를 증폭시켜서 스폰서와 말하시면 좋아요. 물론 그럼 스폰서한테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거면 왜 이게 상담이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라 상황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이분이 이렇게 노를 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게 상담인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아메이를 어떻게 알아봐서 이런 분들을 만났을까요?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이 사업은 근육을 키우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서로 위로받고 동기부여받는 관계입니다. 신뢰 쌓기는요, 이렇게 그냥 한 장으로 제가 했는데 신뢰는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쌓는 일이에요. 아메이로 새로운 신뢰를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관된 자세, 시간 약속 지키시고 허황된 과대 광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먹으면 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되게 위험해요. 네,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을 하시고 이렇게 단계별로 신뢰는 쌓으시라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가로서 새로운 신뢰를 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래? 이제부터 쌓으시면 돼요. 원래 최악의 상태에서 쌓을 때가 훨씬 저는
좋던데요. 그래서 아메이를 너무 무서워하는 분들이 나중에 아메이를 좋아할 때 그때 이 마음은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너무 재밌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뢰는 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스마트 커뮤니티입니다. 저희가 스마트 커뮤니티라고 해서 여러분 자체 팀 안에 스폰서님들이 안내해주는 여러분의 소통의 창구도 있으실 거고요. 저희 공식 채널인 아메이 채널, 그 다음에 A 라이브, 그리고 저희 이글드림의 동영상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커뮤니티를 하시는 겁니다. 언택도 있고 온택도 있고 지금같이 인택도 있어요. 이 비즈니스는 이렇게 함께 해나가시는 일이에요. 이 10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체력이 맨 밑바닥에인 거예요. 체력이 안 되면 성공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체력을 잘 단련하셔서 강의, 미팅, 제품 애용, 책 읽기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렇게 물이 담기게 돼요. 그러다가 상담, 신뢰 쌓기, 사업 설명, 소비자 관리 중에 사업 설명 부분이 빠져도 절대로 물은 가득 차지 않아요. 뭐 하나라도.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같은 조각이라고 보시고 스마트컴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매듭을 지어준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여러분이 담을 수 있는 성공의 그릇을 담으시는 걸 이 10가지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한번 나는 보시고 너무 마지막 바빠서 마무리할게요. 너희들을 일일이 챙겨줄 수 없다. 알아서. 알아서 풀어. 아이 셋이 뭐 어디를 들어갔다.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그렇게 키워도 되겠구나. 예. 자율적인 영향을 많이 주셨던 것 같고 비가 오는 날 있잖아요. 아침에 갈 때는 안 오다가 중간에 또 쏟아져가지고 우산을 안 갖다 주고 친구 우산을 같이 쓰고 근데 만약에 그거 싫으면 집에 뛰어와서 샤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하는 엄마들한테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애들한테 너무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까봐 준비했고 아메이 사업은 이렇게 부모가 반드시 자식한테 물려주기에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 인생을 떳떳하게 오픈할 만큼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스템 안에서 정말 아메이의 고정관념을 벗고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독수리가 되는 날까지 저도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강의